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주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 예상보다도 폭발적입니다. 제주 상황도 초비상이죠. 코로나 유행의 정점을 향해 가는 가운데 지방선거 레이스도 막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명쾌한주에서는 제주 코로나 상황과 지방선거 판세는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 벌써 2년을 넘어섰죠. 종식은 아직 멀기만 한 듯한데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현재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은 언제쯤 오는 것인지 박형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최근에 제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7,000명까지 나왔었고요. 지금도 그 코로나 확산세가 만만치가 않은데 지금 누적 확진자도 벌써 10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네. 현재 제주 지역 코로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지금 의료 현장은 어느 정도 상황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지금 이제 5천 명 수준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전주에 비해서도 지금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증가 양상이 어떻게 될지가 지금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이번 주가 이제 정점을 이루고 예. 감소 추세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예측을 발표해 주신 바가 있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번 주 지금 주 평균, 주 일평균 확진자가 얼마나 발생할 것이냐가 앞으로 지금 향후 전망과 향후 대비를 하는 데서 중요한 이제 변곡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작년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이제 중간에 이제 멈춘 후에 위중증 병상들을 좀 많이 늘려왔는데, 그동안 이제 병상 가동률이 지난주부터 50%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중증 병상에 계신 분들이 대체로 한 2주 전에 확진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확진되신 분들이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위중증 병상에 들어오기 시작하시면 병상이 좀 부족할 가능성도 있어서 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상황이고, 사망자 분들도 지금 매일 지금 3분, 뭐 5분, 뭐 6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위중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언제가 과연 유행의 정점인지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그런데 지금 검사를 안 받는 분도 있다는 뭐 샤이 오미크론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과연 지금 실제 유행 규모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제주도에서 발표하는 숫자가 맞는지도 지금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유행 정점 언제쯤 올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예, 확진자 이제 규모와 관련해서는 좀 변수가 지난주부터 생긴 게, 동네 의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로 확진되시는 분들의 숫자가 지금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한 5%에서 8%는 실제 감염이 안 됐는데 양성이 되시는 분들, 양성으로 판정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검사의 정확도상.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지금 굳이 내가 이거 지금 경제생활이 있나, 혼자 살고 계셔가지고 자가격리 부담 때문에 확진을 기피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증상 상태로 감염이 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뭐 발표되는 숫자보다는 더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점이 언제일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그 지금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매일매일 지금 단기, 중기 예측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투입되는데 이 변수들의 좀 불확실성이 좀 높아졌거든요. 오미크론이 이제 유행하면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 맞으신 분들이 과연 예방 효과가 얼마일지 뭐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한 변수들이 있어서 저는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정점이 한두 끝도 없이 늘어지지는 결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적었잖아요. 네. 제주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지금 뭐 세계 최다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이렇게까지 확진자가 늘어난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1차적으로는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과거 델타 변이 그 이전의 변이보다 감염력, 전파력이 이제 매우 높은 형태로 진화되었다는 거가 이제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방역을 잘 해왔다고 스스로도 이제 자평을 해왔는데 적극적으로 검사해서 양성으로 판정된 분들, 감염된 분들과 밀접 접촉자들을 신속하게 확인해서 이제 격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 관리를 해왔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 일을 하고 실제 그 일을 담당하던 조직들이 이제 일선 보건소에 계신 분들인데 확진자 수가 일정 숫자를 넘어서면서부터 이게 하루 이틀 속도가 늦춰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신속성에서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전파 속도가 훨씬 빨라졌는데 비해서 예, 대응 속도는 쫓아가지 못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스스로 정부에서도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보건소에서 3T 역할과 기능을 검사를 제외한 접촉자 추적 관리 등등의 기능이 많이 지금 손을 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확진자 발생 속도를 늦추는 메커니즘 자체가 굉장히 약해졌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정부에서는 최근에 물론 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뭐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 방역을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그 정책을 실제로 좀 진행하고 있고 좀 검토 중이라고 들었고요. 코로나를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들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이제 불가피한 부분은 저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예, 지금과 같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국면에서는 방역 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감염병이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그리고 기타 이제 등급들이 기타 이제 명명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1등급이라고 하는 감염병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감염병입니다. 우리 사회에. 아, 그리고 이제 4등급은 아예 신고 자체를 하질 않습니다. 이제 그만큼 네. 관리 체계라든지 확진자의 이제 격리 수준과 관리 그다음에 역학조사 수준 등의 이제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은요?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이 오미크론 유행의 이 예, 파고가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에는 이제 검토할 수 있는 조치인데 아직 그 말을 하신 거는 좀 성급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정부에서도 뭐 신중하게 검토 네.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봐야겠는데요. 지금 현재 그 확진자가 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숫자도 거기에 비례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처음에 얘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경증 환자나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계절 독감 수준으로 봐도 될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반면에 실제로 감염이 돼서 확진이 되신 분들은 상당히 아팠다는 분들도 계세요.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고위험군들은 또 여기에 조심해야 된다는 또 실제로 사망자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 오미크론은 기존의 코로나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그 치명률을 가졌다고 지금 봐야 되는지, 어느 정도 위험한 수준으로 봐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코로나가 처음 등장했을 때 초기에 코로나 감염자의 치명률이 한 2.5%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2.5%. 2.5%. 예, 2.5%. 우한에서 처음 예, 시작됐을 예. 때요. 2.5%. 이제 이렇게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오미크론으로 감염되신 분들의 치명률을 보면 0.18%입니다. 0.18%. 예, 0.18%니까 거의 20배 정도 줄어든 거죠. 많이 낮아지긴 했네요. 예,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왜 낮아졌냐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백신 접종의 효과고요. 두 번째는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이제 낮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 두 개가 이제 가장 컸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간혹 이 언론에서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시긴 했는데
치명률이 계절 독감 수준으로 낮아졌다. 예.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1년에 독감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예. 한 3,000명에서 5,000명 수준 봅니다. 아, 근데 지금 지난주에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 2,000명이거든요. 비교하기는 어렵겠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 발생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예. 독감과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이고요. 전파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6, 7배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많이 감염자가 발생을 하면 아무리 치명률이 낮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쪽수로 덤비면 예. 장사 없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너무 많은 환자가 발생하면 저는 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위험성은 무시할 수 없다. 결코 아직은 안심할 수준의 유행병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뭐 지난해 말부터 계속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중단되긴 했지만 일상 회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은 있었거든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오미크론 아직 위험하긴 한데 지금 초기에 비해서는 치명률이 많이 낮아졌네요. 네, 그렇다면 네, 이것이 어떤 지금 섣부르긴 합니다만은 이걸 잘 극복하면 위드 코로나 일상 회복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단초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예, 지금 저는 이제 일상회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지금 이 유행의 파고를 우리가 잘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넘기기 위해서는 지금 코로나에 감염되신 분들 중에서 위중증 상태로 빠지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조기에 잘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현재 제주도에 준비되어 있는 위중증 병상 규모로는 지금과 같은 유행 추세가 조금 더 지속이 된다면 일반 환자 진료 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상 대란 위기 국면이 올 수 있거든요. 다른 질병을 가진 네. 환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시에 제대로 치료를 못 받으시는 상황이 이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감염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한 충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발생하는 환자 규모를 놓고 봤을 때 이 유행은 두세 달 그 전에는 확실히 이제 잦아들 겁니다. 근데 그때의 본격적인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논의할 수 있다, 그리고 준비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앞으로 남은 한두 달의 이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잘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정에서의 아낌없는 예산과 정책 그리고 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위중증 환자들이 이제 병원에서 거의 이제 꽉 차가는 상황이 되면 일반 병실을 해서 코로나 환자를 좀 봐야 됩니다. 분리를 해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많은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현재 그 제주에서도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었었거든요. 한 2달 정도 보셨는데 그럼 제주 도민 70만 중에 한 어느 정도까지 이 감염이 될 걸로 지금 봐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서요. 네. 지금 이제 90% 지금 12세 이상 90%가 이제 백신을 접종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10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네. 근데 여기서의 관건은 지금 백신 맞은 분들이 얼마나 지금 예방 전파 차단 효과를 갖고 있을 것이냐인데. 네. 근데 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확진되는, 그러니까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확진되는 분들 중에서 백신 2차 이상 접종한 분들의 비율이 91%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코나 목 점막에 자리를 잡고 일찍 이제 거기서 증식을 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비말로 밖으로 전파가 되거든요. 증상을 인지를 못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높은 전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백신의 이제 효과의 한계 때문에 저는 확진자는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덴마크가 전체 인구의 50%가 확진이 됐었거든요. 그 2년 동안. 그런데도 아직 거기도 지금 유행의 종식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앞으로 뭐 오미크론 이후에 변이가 등장하더라도 예. 감염자 수는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또 다른 변이도 발생할 수 있고요. 앞으로 이런 감염병이 계속 되풀이 될 거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럼 우리 제주 지역,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전 두 가지인데요. 공공의료, 공공병원이 일단 늘려야 되는 지역이 있다고 봅니다. 워낙 없어서 확진자를 격리 치료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좀 공공병원들을 좀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이제 제주도는 전체 병상의 급성기 병상의 40%가 공공병상이거든요. 네. 지금 존재하는 공공병상을 중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설 증축 리모델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미크론, 이게 코로나 유행이 좀 잔잔해져 들어가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그 논의와 준비를 해서 제주도에 있는 공공병원 그리고 도민들이 이와 비슷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시설과 인력 증원이 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때 이 이야기가 사람들 상당히 두렵게 했는데 코로나 이전의 그 세상은 돌아오지 않는다. 자, 이제 오미크론 고비 네. 넘기면 네. 우리가 그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이 가능할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상으로의 회복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사람들 주변에서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사라지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천천히 일상으로 회복해가는 과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시고 생활을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